책을 좋아했던 소녀의 황혼의 책 여행입니다. 꿈이 있으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책 한 줄이 어쩌면 꿈을 다시 찾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꿈을 만들고 싶습니다. 들어가며 요즘 도통 책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책인데요. 나이를 먹어 그러나 우울해지다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적 소리내어 읽어본 방법으로 읽었지요. 의외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용이 잘 들어왔고 내가 이토록 발음이 안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소리내어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결심한 내용 역시 1만 시간을 채워볼 생각입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1만 시간의 법칙 지은이 이상훈 시작하겠습니다. 1만 시간 법칙 실천 전략 1. 머리 좋은 놈이 즐기는 놈 못 이긴다. 좋아할 때만 덤벼라. 어떤 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이다.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라도 반복하다 보면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넘버원은 결코 될 수 없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는 전 세계 골퍼들의 불꽃 튀는 격전장이다. 네로라는 골프 선수 수천 명이 경합해 그중 100여 명만이 투어에 출전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 선수 중에 선수들이 벌이는 경쟁인 만큼 볼 3-4개 차이로 1등과 꼴찌가 갈리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 이런 대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한다는 것. 그것도 서양인에 비해 체격 조건이 열세인 동양인이 우승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섬마을 볼보이 출신의 골퍼 양용훈 선수는 2009년 동양인 최초로 미국 PGA 투어 메이저급 대회에서 우승하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았다. 그것도 전 세계 골프 황제로 군림하는 타이거 우즈를 꺾고 챔피언이 돼 극적 효과를 더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양 선수는 골프를 배울 여건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골프 신동도 아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골프 연습장 볼보이로 일하던 그는 어느 날부터 어깨너머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 했던가. 그에게 골프는 신세계였다. 골프 클럽을 잡으면 세상이 내 것인 양 힘이 났고 공을 멀리 날려보낼 때는 마치 자신이 하늘을 나는 듯했다. 홀 아버지는 골프는 부자들이나 하는 운동이라며 아들을 만류했지만 그는 악착 같은 연습을 거쳐 프로로 데뷔했고 챔피언까지 거머쥐었다. 양 선수는 후일 인터뷰에서 골프로 성공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성공만을 바라고 골프 선수가 되는 것은 말리고 싶다. 골프를 즐기며 좋아하고 최선을 다할 각오가 있다면 얼마든지 덤벼보라고 권하고 싶다. 성공하겠다는 의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즐김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성공에 다가설 수 없다. 즐김은 의지보다 강하다. 힘든 연습 과정을 이겨내고 외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동력은 어떤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모두가 뜯어 말려도 사랑을 위해 죽음까지 무릅썼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목표를 좋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맹목적으로 쫓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싫어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도 힘들지만
좋아함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을 계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해법은 자신이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로 관심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좋아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은 취미로 만족할 사안이지 평생을 걸 대상은 못 된다. 때론 포기하는 능력과 결단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면 때론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인생은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이다. 1만 시간의 법칙 실천 전략 2. 결심과 실천과 지속의 세 박자가 성공을 부른다. 모름지기 결과가 있으려면 실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머릿속에서 만리장성을 쌓고 입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최고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크든 작든 목표를 향한 계획을 끈질기게 실천한 사람들이다. 심사숙고를 거쳐 결론을 내린 후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100가지를 아는 사람보다는 한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많은 전문가가 아는 바를 과감히 지르는 실천가를 절대 당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스카우트 대상은 직장 경력 7, 8년 차다. 대리부터 빠르면 과장을 달고 있는 직장인이다. 이 정도 연차면 실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고 하위직과 간부직을 잇는 가교 역할도 가능해 회사 입장에서는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 일에 투입한 시간의 절대량이 늘어난다. 매일 20분씩 걷기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자. 20분이라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7,300분, 10년이면 7만 3천분에 이른다. 무려 1200시간을 걸은 것이다. 시간의 양을 늘리려면 부지런을 떠는 수밖에 없다. 남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남보다 먼저 도전하고 남보다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 단순하지만 불변의 진리다. 아침형 인간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회사 말단 직원이었을 때부터 남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렇게 확보한 시간에 남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입지를 다진 기반이 됐다. 부지런한 이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힘은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자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기도 하다. 최고 전문가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치의 열정을 쏟아부었다. 막다른 길에 부딪히면 치열한 고민으로 돌파구는 찾아냈고 주변의 반대가 아무리 거세도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갔다. 1만 시간 법칙 실천 전략 3. 소걸음으로 먼 길을 간다. 작은 반복이 만드는 장기 기억.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남긴 메모와 서류는 모두 500만 장이 넘는다고 한다.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와 실험 과정을 적어둔 공책도 35권이나 된다. 세기 천재로 손꼽히는 에디슨이니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오르고 필요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쏙쏙 꺼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한 말도 금세 잊어버리는 까마귀형 인간이었고 이 때문에 메모광이 되었던 것이다. 사소한 착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를 메모하고 여기에 또 다른 생각들을 더해 위대한 발명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생각의 주름을 겹겹이 쌓는 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발명왕을 탄생시킨 원천이었다. 1만 시간 법칙 실천 전략 4. 핵심에 매달려라. 몰입의 위력. 19세 대학생에게 기하학책은 너무 어려웠다.
첫 장부터 도무지 알아먹기 힘든 내용의 연속이었다. 깨알 같은 설명은 읽을 엄두도 내기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첫 페이지를 3번 연속 읽으니 어렴풋이나마 감이 잡혔다. 3번을 더 읽으니 그제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페이지를 넘겼지만 다시 눈앞이 깜깜해졌다. 앞장에서 읽은 내용까지 오락가락해졌다. 스스로의 아둔함에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오기가 났다. 이판사판 어디 끝장을 한번 내보자. 다시 첫 페이지부터 읽어나갔다.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은 내용을 정독했다. 그렇게 하루에 7, 8시간씩 결국 그는 한 달 만에 두툼한 기하학책을 독파할 수 있었다. 물론 내용도 완전히 깨우쳤다. 난공불락 같았던 기하학책을 독파하고 나니 자신이 붙었다. 다른 수학책을 손에 들었다. 방법은 똑같았다. 막힐 때마다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나갔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무한 반복이 이어졌다. 매일 10시간 이상 책을 손에 달고 살았다. 책에만 파묻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지내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얼굴은 푸석푸석, 눈은 토끼눈이 됐다. 하지만 어려운 수학책을 한 권씩 정복해 나가는 즐거움에 그는 도무지 힘든 줄 몰랐다. 이렇게 1년이 지나자 대학에서 지정해준 수학 교과서를 모조리 끝냈고 6개월이 더 지나니 수학과 교수들보다도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아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가히 독종의 지존이라 할 만한 이 학생은 근대 과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었다. 흔히 뉴턴은 어느 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천재 과학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하학책을 읽으며 땀을 뻘뻘 흘렸던 그의 일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뉴턴은 타고난 천재라기보단 노력파에 가까웠다. 물론 뉴턴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탱자탱자 놀면서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는 난제를 척척 해결해내는 타입이 아니었다.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에 몰입하고 연구에 힘썼다. 나아가 근대 과학의 창시자로 남은 비결은 바로 이런 오랜 연습과 훈련이었다. 1만 시간 법칙 실천 전략 5. 나는 다르다. 고로 성공한다. 1. 남과 다름이 경쟁력이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주어진 정답은 물론 새로운 해답까지 찾아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분야든 경쟁이 치열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남과 같다는 것은 곧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남과 다르다는 것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똑같이 1만 시간의 연습을 하더라도 남과 다른 선택과 도전을 하는 사람은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에 뛰어들어 분투하기보다는 무주공산인 분야를 찾아 노력을 쏟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쉽기 때문이다. 때론 불리한 환경이 전혀 새로운 길을 찾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1984년 미국 뉴욕.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이 JFK 공항에 내렸다. 손에는 아트스쿨로 이름난 뉴욕 프렛 인스티튜트 입학 허가서가 들려 있었다. 최고의 예술가를 꿈꾸며 태평양을 건넌 그의 얼굴엔 희망이 넘쳤다. 하지만 막상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하고 고달픈 유학 생활이었다. 뉴욕의 값비싼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옷도 갈아입는 둥 마는 둥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로 달려가 점원으로 일하고 짬짬이 노점상으로라도 나서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제대로 그림을 그릴 장소도 시간도
충분치 않았지만 매일 고된 노동으로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머릿속의 구상을 그림으로 옮길 여력 자체가 남아있질 않았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은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게다가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당장 캔버스를 가로 세로 3인치 크기로 잘랐다.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청년은 이렇게 만든 미니 캔버스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지하철로 학교와 일터를 오갈 때마다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엔 캔버스에 술을 놓았고 어느 날엔 잘게 자른 색종이를 붙이기도 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의 방 한쪽에는 작은 그림들이 수북하게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에게 노상 역작을 전시할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그동안 작업한 미니 캔버스들을 모아 붙여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냈다. 거대한 모자이크를 연상시키는 그의 작품은 화려하고도 웅장한 매력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전에 없던 획기적인 작품 방식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그는 단숨에 주목받는 화가로 떠올랐다. 어쩌면 가난이 선사한 선물이었다. 이 청년은 바로 현재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설치미술가 강익중이다. 이 3인치 회화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미국과 유럽 등 세계 화단에서 인정받는 한국 작가로 부상하는 기반이 됐다. 더불어 불리한 조건에서 남다른 시각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낸 혁신 사례로 남게 되었다. 1만 시간 법칙 실천 전략 6. 나는 다르다. 고로 성공한다. 2. 모두가 가는 길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무리에 속할 때 안도감을 얻는다. 어떤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남들이 가는 길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안하게 느끼기도 한다. 웬만한 소신이 없고서는 혼자 다른 길을 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설령 생각이 다르더라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2003년 세상을 경악시켰던 대구 지하철 화재.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던 한 지적 장애인의 방화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 참사는 사람들이 집단적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도 보여줬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불에 탄 지하철 내부 사진을 재구성해 보면 차내에 불길이 번지기 전까지 1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승객들이 탈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량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스며들고 불길한 소음이 들려오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었다. 많은 사람이 연기를 보고 소음을 들으면서도 누구도 위험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원인은 다중에 있었다. 만약 당시 사고가 난 칸에 한 명만 타고 있었다면 연기가 나고 소음이 들리는 즉시 창에서 빠져나가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차 내에 있는 상황에선 옆 사람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곤 아무 일도 아닌가 보다 라는 왜곡된 판단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마음 한편에 불안이 일었더라도 모두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확신하기 어려웠으리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모두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다. 때론 안도감을 주는 길이 비극으로 안내할 수도 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특히 그 위험성이 두드러진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로버트 맨셜과 같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두가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다. 섞이지 말고 냉정하게 그들이 가는 길을 주시하고
나만의 생각으로 판단하라. 결과에 대한 이성적 판단은 종종 뒤로 미뤄진다.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는 우려보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비범함을 추구하려면 남들만큼 하면 중간은 간다는 낡은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 1만 시간 법칙 실천 전략 7. 실패는 오케이, 패배는 노케이. 최선과 최악을 동시에 보라. 미처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는 큰 충격을 준다. 사태를 예상하고 있다면 미리 각오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넉놓고 당하는 경우 그 파장은 크다. 예상하지 못한 좋은 결과도 자칫 사람을 망칠 수 있다. 뜻밖의 성공이나 횡재는 마치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이는 기고만장으로 다시 무모한 만영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실패와 성공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마음속으로 미리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두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그려보라. 사업가라면 큰 거래를 추진할 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유를 준비해둔다. 동시에 거래가 결렬될 경우도 대비하는 것이다. 면접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취업준비생이라면 합격과 탈락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둔다. 이처럼 양극단의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에 따른 여파를 쉽게 감당할 수 있다.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의 상황을 얻더라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주변을 보라.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들은 쉽게 들뜨지도 쉽게 좌절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늘 대비함으로써 결과가 가져오는 파장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서 할 여건이 되면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찾으셨나요? 저는 50살이 넘어서야 그런 일을 찾았거든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도 그 일에 1만 시간을 쏟기 위한 것이고요. 늙은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고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꿈을 향해 1만 시간을 도전할 수 있는 저는 청춘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